안녕하십니까, 벤츠마킹 강도빈 차장입니다. 또 지바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G63이었는데 G450D예요. 오늘 G450D는 바로 제 고객님 차량입니다. 시승기 찍을 거예요. 저도 드디어 제 고객님과 시승기를 찍는 첫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한 번씩 준비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 고객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이제 좀 있으면 600명 될 것 같은데 제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 한 달 전에 출고해 주신 제 고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바겐 G450D 차주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차장님 덕분에 제가 소량으로 풀린 G450D 차량을 받게 됐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출연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처음 유튜브 촬영이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G450D를 계약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이런 지바겐 그 시승기 영상이 물론 있겠지만 정말 실 오너가 한 달 사용 리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네.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신 벤츠 정보 그리고 유용한 컨텐츠들 항상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지금 외관 화이트에 실내 또 예쁜 베이지 색상으로 네. 또 젊은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조합으로 잘 추구하신 것 같아요.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요? 베이지 실내도 너무 환하고, 예. 블랙으로 했으면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3년이나 정말 잘 기다려주셔서 출고에 골인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이용해 보셨어요? 네, 한번 이용해봤어요.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카메라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증강현실로 안내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질감 없이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력이 내비게이션에서 맞아요. 이제 그쵸? 카메라로 네. 이제 화살표도 안내해주고. 쓸만하시다. 네. T맵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한 번밖에 제가 네. 사용을 안 해봐서 네네. 이제 운행이나 뭐 이런 경로나 이제 단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초행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초행길, 우리가 맨날 가는 길은 상관이 없는데 뭐 어떤 지역의 초행길을 갔는데 여기서 빠져야 되나? 30m 후에 빠져야 되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카메라로 바로 지금 빠져라 이렇게 바로 카메라로 찍어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렇죠. 지금도 이게 3차선 지금 가는 건데 3차선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T맵이나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 그게 더 좋게 느껴진다 네. 라는 것 같고, 사용해 보시면 쓸만하다, 네. 네,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차감은 어때요? 지금 승차가 기대하셨던 것도 있을 텐데. 제가 G400D를 타보질 않아서 네.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그 루비콘을 타면서 고속주행이 조금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핸들의 조향이라든지 이제 사실 한 110km 이상을 잘 밟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차량도 지금 700km밖에 안 돼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는 밟아보지 못했지만 아직 한 이제 120 이상 이제 밟았을 때 얘는 충분히 더 많이 밟아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내 주행도 마찬가지로 승차감이 이제 주변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유리가 세 겹이에요. 네. 지금 그 이유가 저도 혹시나 해서 만져봤는데 유리가 세 겹입니다. 이게 유리가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라미네이트 글라스라는 또 특수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필름이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외부 방음 효과도 있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브랜드들 창이 한 겹이면 이 창은 세 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음도 좋죠.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컨셉이 약간 그 원래 타셨던 루비콘 네.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면 소음도
바닥에 이런 보호제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보강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면 소음도 상당히 많이 차단돼서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지금 G450D 페이스리프트는 첫 출고예요. 네. 첫 출고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승을 해본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G400D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아직은 안 됐죠, G63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현역이긴 한데 신형이 아직 페리가 안 나온 G63은 정말 많이 타거든요. 네. 오늘도 탔고요, 아까 네. 전에. 네. 근데 저의 느낌은 이제 아무래도 AMG랑 450D랑 서스펜션 느낌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유들유들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신형 풀체인지 된 페이스리프트 된 G63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행 G63과 G450D의 하체 느낌은 조금 더 달려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유들유들하게, 조금 더 실키실키하게, 네, 약간 미세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세한 다른 점. G63도 승차감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G63도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타보신 분들이 오해하는 차종 중에 넘버원이 아닐까. G63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방방거리면서 다니잖아요. 소리가 엄청 웅장한 소리가 나죠. 네. 좀 내부 진동도 좀 있는 편이에요. 있어요.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으로 지금 시동이 꺼져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딱 정차했을 때 아이들링 시동이 웅 할 때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차 타고 지금 많이 놀라고 있거든요. 제 첫 시승인데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좀 오버하면 그냥 가솔린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벤츠의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의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좀 약간 좀 놀래고 있고, 솔직히 놀래고 있고. 이 엔진을 제가 그전 뭐 S450D도 타고 했지만 거짓말 같죠. S450D보다 더 지금 조용한 느낌이고, 신차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G63은 이렇게 아이들링 우웅 할 때 차가 진동이 옵니다. 운전자가 느껴져요. 컵이 약간 미세하게 잔잔잔할 정도로 우웅 하면서 진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그 맛은 또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컨셉의 차이인 거죠. 네. 예, 조용하냐 웅장하냐, 컨셉의 차이죠. 태생이 아무래도 군용차인데 군용차 태생의 승차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하게 잡아준다고 하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바로 이제 내려왔을 때 막 이렇게 롤링이 있거나 막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고 딱딱하게 차를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지금 그게 너무 좋아서 요즘에 방지턱 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네. 이거 저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전 세대 G63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동일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게 방지턱을 넘을 건데 속 27km 넘을 때 되게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그죠? 네. 범프 구간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은 이거거든요. 첫 번째, 너무 딱딱한데 그게 진동이 우리 뼈마디로 흡수될 때 정말 불쾌하죠. 그러니까 네. 몸이 아플 정도로는 차가 있어요. 두 번째, 너무 물렁해서 딱 넘었는데 이제 내려올 때 탱 하면서 쳐버리는 거.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기분 나쁜 네. 울렁임이. 네. 그런 두 가지가 최악인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정 가운데를 딱 잡아줘서 탄탄하게 넘는데 좀 깔끔한, 우리 몸을 불쾌감이 안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거는 한번 진짜 이 세상 SUV들 다 넘으면서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어느 차가 제일 좋은지. 뭐 저희 지바겐보다 더 좋은 차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지금 느꼈을 때 이것보다 더 깔끔하게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타보셔야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타보셔야 됩니다. 네, 안 믿으셔도 돼요. 기회가 되신다면 시승 꼭 해보세요. 네,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차가 높다 보니까 이 시야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다른 차들을 많이 타봤지만 이 차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푸터 정도? 푸터도 시야감 좋지 않나요? 네, 그쵸. 혹시 고객님 이 차량 그 반자율 주행 한번 써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강원도를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거의 반자율 주행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거든요. 아. 네,
저속 구간에서는 이제 시내나 저속 구간에서는 아예 눌러보진 않았었는데 이제 고속하면서 이제 눌러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질감 없었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거의 그걸로만 운행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신형되면서 좋아진 점이 반자율 주행 네.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지금 G63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아. 현행 G63도 없고 그러니까 크루즈는 있어요. 네. 그 오토 크루즈라 해야 되나? 앞차와 간격을 유지해주고 가는 크루즈 기능은 있는데 차선을 가운데를 정렬해주는 그 기능이 너무 아쉽게도 없어요. G450D가 먼저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G63이 생길 거고 G450D가 먼저 페리가 되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지바겐 차주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기능이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네. 현상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없었어요. 이전 차 이제 GV80이랑 네네. 지금 이제 카니발도 운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 차량만큼 정확도 이제 차선을 지키거나 하는 기능은 충분히 지금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반자율 주행에서는 아쉬운 점은 없었고 이제 와이프가 운전하고 왔을 때 1열에 대한 그런 이제 승차감은 되게 네. 이제 좋게 운행을 하고 갔었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서스랑 차체가 이제 워낙 좀 딱딱하다 보니 노면이 상태가 이제 고속 주행이긴 하지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승차감이 좋진 않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차 형태나 각지다 보니 120km 이상 밟았을 때는 풍절음이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풍절음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듣기는 들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장착이 네. 되었죠. 네, 아무래도 한 120km 조금 넘어가니까 풍절음은 어느 정도 있다. 네. 구조적인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거랑 하셨을 때는 어떠세요? 충분하죠. 저는 그래서 그래요? 노래도 약간 크게 듣고 오는 입장인데 뭐 저한테는 크게 이질감도 없었고 되게 좋았다. 그러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뒷좌석 승차감은 앞열에 비해 좀 부족하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뒷자리를 이제 우리가 유전하는 그런 세단은 아니니까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앞자리는 되게 좋은데 뒷자리는 이전 그 페리 전부터 조금 불편하긴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넓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뒷자리가.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쫙 붙어서 앉아서 운전하는 성격은 아닌데 네. 이제 뒤에 카시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래도 제가 약간 양보하는 개념으로 좀 앞으로 운전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제 영상에도 있는데 뒷자리 크기는 벤츠 GL2보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좁고 GL-C보다는 당연히 훨씬 넓고 GL2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 있다. 아무래도 차량 컨셉 자체가 강도 이제 도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오프로드, 뭐 바위 지역, 사막 지역 다 갈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우리 시트 포션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땐 차가 뭐 우리 키보다 더 크니까 엄청 거대해 보이는데 막상 실내에 타시면 우리 시트 포지션도 있고 하다 보니 실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게 느껴집니다. 네. 실제로 좀 작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는 단점이다. 네. 크기가.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단점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차량을 이제 겨울에 출고를 받다 보니까 네네. 지금 아직은 열선밖에 쓰고 있진 않은데 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버튼이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통풍 시트가 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그러네요. 통풍을 개조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겨울이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네네. 여름에 되면 네. 좀 저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쉽다 이거는. 네. 진짜 이거는 벤츠에 몸담고 있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쉬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왜 뺐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아쉬움이네요. 네. 그 다음 단점. 이게 주차 카메라가 네네. 이동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음. G400D를 운영을 해보진 않았지만 카메라 위치 때문에 약간 광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가 아직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주차할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뭐 이제 적응되면 그 정도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아는 그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차 구조상 후방 카메라 특히 네. 후방 카메라가
예전에는 좀 많이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각이 괜찮았는데 그랬을 때는 뒤에 이게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 함이 있잖아요. 네. 스페어 타이어 함이 카메라와 좀 이질감이 있어서 후진하다가 스페어 타이어 함을 많이 깨트려 먹는 오너분들이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좀 개선을 한다고 카메라 위치를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고객님 말씀하신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그 부분이 적응이 필요하다. 네. 네, 근데 적응하시면 괜찮지 않으실까. 그 부분은 네.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맞아요. 또 있을까요? 단점 파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단점 제가 근데 그 단점 그거보다 네. 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큰 상황이라 맞아요. 장점도 지금 모든 이제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단점 없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단이 다 있는 건데 장점이 너무 큰 차다 보니 단점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고객님이 저랑 얘기하는 거 있지만 크게 뭐 네. 이 차가 뭔데? 라는 그죠? 네. 네, 하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 저 시트 뒷자리 시트 각도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각도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만 더 뒤로 젖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뒤에 구조상 더 이렇게 접혀지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많이 서 있어요. 네. 각도가 많이 서 있고 이 차의 이제 컨셉에는 그게 맞는 거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차의 컨셉인 오프로드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네. 이런 도로에서 타기 때문에 뒷자리 승객이 어느 정도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불편해 하시나요, 가족분들이?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랭글러도 한 3년 정도 운행하면서 크게 불편함 없이 탔지만 둘째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처분을 했었던 거라 이런 약간 클래식하고 이런 강인한 디자인의 차량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차장님 덕분에 네. 이제 좋은 차를 이렇게 아유, 이게 다시 뭐 또 어떻게 제 덕분입니까? 고객님께서 또 오래 기다려주신 덕분이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인데 이 차가 또 형태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절대 연비가 좋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인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풀 주유했을 때 1000km 정도가 이제 찍히더라고요. 사실. 얼마 정도 주였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1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고 10만 원 초반 정도? 네, 10만 원 초반이었었던 것 같고 지금 한번 이렇게 주유를 하고 지금 이제 780km 정도가 이제 운행 거리고 실제 연비는 한 13km. 지금 길들이기 중이라 제가 막 이렇게 밟고 있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네네. 정확한 연비는 좀 더 밟아봐야 알겠지만 너무 많이 안 타셨죠, 네, 아직까지는? 네, 한 13km 정도. 13km 정도.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AMG랑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G63은 연비가 네. 네. 이 차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연비 찍혀 있는 게 3km 정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좀 밟으면 1km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좀 대략 타시면 고속도로 연비는 한 5.5km 나오는 것 같고 발 컨트롤을 하면 7, 8도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 예, 그래서 평균 고속 연비는 5, 6km 정도. 그러니까 이 차의 딱 절반 수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비는 훌륭하네요. 네.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구매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만족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 비추천한다. 이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야외 활동이나 이런 SUV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꼭 타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은 꼭 타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고 세단만 타시던 분들, 그러니까 세단의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제 차를 네. 이제 네네. 동료분들이 이제 가끔 타고 그러지만 승차감이 좋지 않다, 뭐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승용차들만 운영을 하시거나 그렇죠. 이런 SUV랑은 좀 다르죠. 이런 각진 차를 각지고 이런 클래식한 차들을 타보시지 않은 분들. 네, 들에게는 맞아요. 좀 운행을 해보시고 좀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단의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큰 자녀나 좀 이제 성인 남성분들을 뒷자리에 좀 많이 태워야 되는, 빈도가 높거나 좀 장시간 타셔야 되는 분들은 뒷좌석이 그렇게 아늑하지 않다. 네, 세단만큼 네. 좋지 않다. 네네. 그러면 반대로 이런 분들은 꼭 선택하셔라. 저는 그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나 캠핑. 네, 야외 활동 위주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견인고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운행 시스템에도 견인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런 이제 야외 활동이 작거나 좀 이제 밖에 세워두고 차를 이제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실제 이제 피부로 느끼셨던 것들이 아무래도 차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주말에 네. 또 가족분들이랑 있어야 되는데 한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첫 번째 저의 채널에 그 게스트를 시승기를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라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또 출연자분들 제가 한번 네. 또 특별한 차를 또 출고하신 분들은 또 그 다음 것도 기획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촬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막 대사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것저것 준비를 좀 진짜? 하기는 했는데 네네.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그냥 편하게 네. 물어봐 주시고 하는 네. 부분들 사실대로 아까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냥 단점 있으면은 화끈하게 다 말씀하고 장점도 있으면은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횡설수설 그냥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제 채널의 약간 그 컨셉이 그냥 그 하나도 꿈이 없는, 네, 진실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아,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 색다른 네. 경험이었어요. 네. 안전하게 운행하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지박에 문의 있으신 분들 63450D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벤치마킹 강도빈 차장 G450D 차주 이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